살아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한동안 제가 유튜브 영상 업로드 시키는 거 게을리했습니다. 저희 공부방에 겨울방학을 했거든요. 웬 봄에 겨울방학? 웬 때 아닌 방학이냐고 여쭤보시겠는데, 겨울에 저희가 혹시 전염병이 지역 확산이 되면 그때 한번 쉬어볼까 하고 차일피일 미뤄놨었는데, 이번 연휴로 저희 학원에 공부방 방학을 하게 되어 쉬게 되었습니다. 참 3일 동안 이렇게 쉬면서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내서 몸은 편안했지만 하루가 좀 무의미하다 보니 이러면 차라리 하루에 의미 있게 수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힘들게 수업을 할 때는 참 하루만 쉬었으면 하는 안타까움, 애절한 마음이었는데 또 막상 쉬어보니까 또 무의미해서 또 수업이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 이번 주제는 힘들게 유학을 보냈더만이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 대한 사연은 아니고요. 제가 애청하는 유튜버님의 구독자 이야기입니다. 이 구독자님께서 제가 애청하는 유튜버님께 조언을 구하는 사연입니다. 이른즉 이분은 수학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수학 선생님 일을 하시면서 아들을 힘들게 유학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유학을 다 갔다 왔는데 로나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이 로나가 터지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진 거죠. 취직도 힘든 거죠. 좋은 학벌, 좋은 경력이 있어도 취직이 만만치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님과 아들이 상의하에 영어 학원을 오픈하기로 했죠. 구독자님, 아들, 그리고 영어 선생님 강사 한 분을 두고 세 분이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행히 학생 수가 50명 정도 되어서 운영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이 학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거죠. 아무래도 해외 생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문화가 젖은 거죠.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할 때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사고가 넓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일하는 데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충성!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한번 취직을 해서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루를, 정말 인생을 목숨 바쳐서 일할 정도로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매이게 돼요. 그리고 항상 교재 연구를 하게 되고 항상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딱 매여 있는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아들이 유학 생활에 넓은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이런 생활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고 체질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참 처음부터 체질이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체질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여기에 천직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이왕 어찌 되었든 이 아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학원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겉을 도는 거죠. 그럼 중심축 아들의 능력, 아들의 학벌, 아들의 재능을 믿고 이 영어 학원을 차렸는데 아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겉을 도니 이 엄마와 이 강사가 메인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중심축이 없는 거죠. 중심축이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죠. 이래서 이 학원을 접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애청하는 유튜버님은 현답을 주셨습니다. 학원 운영을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학생 수가 50명이 되니 일단 권리금을 잘 받고 학원을 넘길 수도 있고 학원이 중심축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러니 학생 수들이 많이 있을 때 넘기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현답을 주셨는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노후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우리는 자녀를 왜 공부를 시키는 걸까? 우리 부모들은 어디까지 아이를 케어해 주어야 하고 또 그 아이를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자녀를 정말 힘들게 뼈 빠지게 공부시키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유, 어디까지 아이를 지원해주고 공부를 가르치실 건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한번 다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내가 아이를 이 세상에 내놓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죠. 이 아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가르치고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에 내놓았으니 부모로서 이 아이를 책임지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건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한들 그런들 어찌하겠습니까? 저희가 시킬 수는 있지만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자제분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7, 28 정도 되었으면 이제 자녀를 독립시킬 나이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제분의 능력, 그 자제분의 경력, 그 자제분의 학벌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평생 살아줄 수는 없죠. 언젠간 저희들은 죽게 되어 있고 이제 자기 몫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제분을 강물에 띄어서 흘러 바다로 가는 거죠. 그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바람도 맞을 거고 풍파도 겪을 거고 거친 파도도 이겨내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돛도 세워야 되고 그에 맞는 항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직접 그 배에 올라타 항해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부모는 거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를 지원해 주었고 네가 유학까지 갔다 오고 너의 그릇을 만들어 줬으니 이제부터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돼 하고 자제분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게 자제분을 교육시켰습니까? 참 허리가 휠 정도로 저는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개척하고 본인 스스로가 창조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야 그 자제분의 미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 같은 부모는 또 노후가 있는 거죠. 각자의 그릇으로 자제분은 자제분대로 인생을 개척하면서 사는 거고 부모는 이제 다 지원해주고 후원 다 해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으니 이제 내가 늙어가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28, 29이 된 큰 자제분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배에 올라타 항해를 하고 그 선장 노릇을 한다는 건 부모에겐 미래가 없는 거고, 자제분에게 미래가 없는 거고요. 부모에게는 노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고생하고 자제분을 키우고 힘들게 지원해 줬으니 이제 우리도 허리 펴고 꽃길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자녀를 책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제분이 내 자녀가 커갈 수 있고 내 자녀가 충분히 내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공부를 시키고 지원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학원을 접는 건 맞지만 충분한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그 학원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제분 위해서 또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서로 갈 길에 길을 가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지원해주면서 함께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서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학원을 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이제 제 나이도 50이 되다 보니 노년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학업을 지원해주고 공부를 시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먹고 살고 네가 그 능력을 키워가는 건 너의 몫이니 네 인생을 개척해서 한번 나아가서 살아보렴 하고 저는 딱 떼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참 생각을 하면서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집 아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학비 다 나오고 기숙사 생활하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재워주고 다 하는데도 의식주 다 해결해 주는데도 은근히 쏠쏠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타 나라에까지 이렇게 유학을 보냈다는 건 엄청난 지원비, 엄청난 고난, 엄청난 고생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거기까지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이제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나를 위해서 중심축에 나를 두고 나의 노후를 준비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사연을 살짝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나는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나는 내 자녀를, 내 자식을 왜 공부시키지? 왜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왜 내 자식을 그렇게 끌고 가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디까지 후원하고 어디까지 케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나의 미래도 한번 미리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 또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